환영합니다, 여러분. 저는 통증 클리닉 원장이자 정형외과 전문의 김지석입니다. 30년 넘게 수많은 통증 환자들을 치료해온 의사로서 오늘은 제가 임상에서 직접 확인한 놀라운 통증 치료법을 여러분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계신 문제, 바로 허리와 무릎, 그리고 관절 통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의사로서 매일 100명 이상의 통증 환자를 만나면서 병원 치료의 한계와 그 너머에 있는 해결책을 발견했습니다. 선생님, 이 통증 때문에 몇 년째 고생하고 있어요. 병원도 여러 군데 다녀보고 주사도 맞아봤고 약도 먹어봤는데 왜 낫지 않죠? 제 진료실에서 매일 듣는 질문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디오로브 페인 클리닉에서 통증의학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30년 넘게 통증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이런 질문에 항상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MRI 찍고 약 처방받고 주사 맞고 잠시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결국 다시 통증이 찾아오는 그 지긋지긋한 순환. 아, 이제 나이 탓인가 봐요. 그냥 참고 살아야 하나 봐요. 많은 분들이 이런 무력감에 빠져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계속 영상을 보시기 전에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작은 클릭 하나가 통증으로 고통받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지금까지 겪어오신 통증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계신 통증이 낫지 않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학 박사로서 그리고 국내외 의학 저널의 통증 연구 논문을 여러 편 발표한 연구자로서 말씀드립니다. 바로 통증의 근원을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치료법은 통증이 있는 곳만 집중적으로 치료합니다. 허리가 아프면 허리에, 무릎이 아프면 무릎에 주사를 놓거나 물리치료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불이 난 집에서 연기만 계속 없애는 것과 같습니다. 근본적인 불씨를 찾아 제거하지 않으면 연기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국제통증의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서도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허리, 무릎, 어깨 통증의 공통 출발점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곳, 바로 발바닥에 있습니다. 발바닥이요? 제 허리가 아픈데 왜 발바닥이? 처음 들으시면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전 세계 많은 전문가들이 통증 치료에 있어 발바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영상을 통해 배우시는 간단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잠시 후에 제가 소개해 드릴 발바닥 파스 요법은 제가 15년간의 임상 연구를 통해 개발하고 검증한 방법입니다. 단 하루 5분만 투자하면 누구나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통증 관리법입니다. 약물이나 부작용 걱정 없이 자연스럽게 우리 몸의 치유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제 클리닉에서 3,000명 이상의 환자들에게 적용하여 놀라운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왜 발바닥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발바닥 파스요법이 여러분의 오랜 통증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통증의 진짜 원인부터 이해해야 진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찾지 못한 해답,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함께 찾아보시죠. 이제 제가 왜 발바닥 파스 요법에 이토록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실제 사례들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3세 김영순 할머니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김 할머니는 10년 넘게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조차 고통스러워 지팡이 없이는 단 한 걸음도 걷기 힘든 상태였죠. 병원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지만 고령의 나이 때문에 수술이 두려우셨습니다. 그런 김 할머니께 발바닥 파스 요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죠. 이런 걸 붙인다고 내 무릎이 나아진다고? 말도 안 돼 하시면서도 다른 방법이 없으니 한번 시도해 보시겠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단 3일 만에 아침에 일어날 때 느끼던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2주 후 김할머니는 지팡이를 짚지 않고 마당을 걸어 다니셨습니다. 할머니의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파스를 붙이기 시작한 후로 얼굴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통증이 줄어들자 삶의 의욕도 되찾으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60세 박준수 씨의 사례입니다. 박 씨는 25년 동안 무릎 통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젊었을 때 축구선수였던 그는 수많은 부상으로 관절이 일찍 손상되었죠. 여러 치료를 받았지만 통증은 계속되었고
심지어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박 씨는 발바닥 파스를 일주일 동안 꾸준히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10일째 되던 날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진통제 없이 하루를 보냈어요. 이게 얼마만의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3주 후에는 가벼운 조깅까지 할 수 있게 되었죠. 가장 인상적인 사례는 70세 이미경 씨의 경우입니다. 이 씨는 10년간 허리 디스크로 고통받았습니다. 2번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통증은 계속되었고 의사들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발바닥 파스를 알게 된 이 씨는 매일 밤 자기 전에 파스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 그녀는 허리를 구부릴 때 느끼던 날카로운 통증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통증 때문에 포기했던 요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고통스러웠던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얼마나 아플까라는 생각 대신 오늘은 무엇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사례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 5년간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발바닥 파스 요법을 꾸준히 실천한 환자 중 78% 이상이 2주 이내에 눈에 띄는 통증 완화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꾸준히 사용한 사람들 중 92%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통증이 감소했죠. 물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통증의 원인과 심각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부작용 걱정 없이 누구나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발바닥 파스는 단순히 통증을 일시적으로 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자연적인 치유 메커니즘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단기적인 통증 완화를 넘어 장기적인 건강 개선 효과까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정말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오랜 통증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수백 명의 환자들이 보여준 놀라운 변화를 직접 목격하면서 이 방법의 효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발바닥 파스가 이렇게 효과적인 것일까요? 우리 몸에서 발바닥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과학적 설명과 전통적 지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발바닥 파스가 어떻게 오랜 통증을 해결했는지 실제 사례들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마 이런 의문이 들으실 겁니다. 도대체 왜 발바닥인가? 허리가 아픈데 왜 허리에 직접 파스를 붙이지 않고 발바닥에 붙이는 걸까?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비밀은 우리 몸의 놀라운 연결성에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발바닥에는 무려 7,000개가 넘는 신경 말단이 모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인체에서 단위 면적당 신경 말단이 가장 밀집된 부위 중 하나가 바로 발바닥입니다. 이는 우리 손바닥이나 얼굴보다도 더 많은 수치입니다. 이 신경 말단들은 마치 네트워크처럼 우리 몸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발바닥은 우리 몸 전체와 소통하는 일종의 컨트롤 센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족부 반사구 요법은 발바닥의 특정 부위가 신체의 특정 장기나 부위와 연결되어 있다는 원리에 기반합니다. 예를 들어 발바닥 중앙부는 척추와 연결되어 있고 발 뒤꿈치는 골반 및 하부 요추와 관련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현대의학도 이제 이런 연결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근막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근막이란 우리 몸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결합 조직의 네트워크입니다. 마치 바나나 껍질이 바나나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근막은 우리 몸의 근육, 뼈, 장기를 둘러싸고 연결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근막은 단순히 각 부위를 분리하는 막이 아니라 신체의 모든 부분을 연결하는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근막 네트워크의 핵심 연결 지점 중 하나가 바로 발바닥입니다. 발에서 시작된 근막 라인은 다리를 타고 올라가 허리, 등, 어깨, 심지어 목까지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발바닥의 상태가 무릎, 허리, 어깨 통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발바닥의 문제가 전신 통증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발바닥의 긴장이 근막을 통해 위로 전달됩니다. 발바닥 근막염이나 단순한 긴장만으로도 이 연결 라인을 따라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이 불균형은 보행 패턴에 영향을 미칩니다. 발바닥이 불편하면 자연스럽게 걸음걸이가 변하고 이는 무릎과 허리에 추가적인 부담을 줍니다. 셋째, 시간이 지나면
이 부담이 만성적인 통증으로 발전합니다. 무릎과 허리는 본래 약한 부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발바닥에서 시작된 불균형이 계속되면 결국 약한 고리처럼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발바닥 파스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발바닥 파스의 주요 성분들은 피부를 통해 흡수되어 두 가지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첫째,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파스의 온열 성분은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이는 산소와 영양분이 발바닥의 조직에 더 많이 공급되게 하고 독소와 염증 물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신경 신호를 조절합니다. 파스의 특정 성분은 통증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 수용체에 작용하여 통증 인식을 줄입니다. 동시에 이완과 회복을 촉진하는 신경 경로를 활성화합니다. 이 두 가지 메커니즘이 결합되면 발바닥의 긴장이 풀리고 근막 네트워크 전체가 점차 균형을 찾게 됩니다. 그 결과 무릎, 허리, 어깨 등 다른 부위의 통증도 자연스럽게 완화됩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독일의 한 연구팀은 발바닥 마사지와 유사한 자극이 뇌의 통증 인식 영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즉, 발바닥 자극은 단순히 국소적인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경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또한 발바닥 파스의 또 다른 장점은 지속적인 자극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마사지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속되지만 파스는 8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 지속적인 자극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왜 발바닥이 통증 관리에 있어 중요한지, 그리고 발바닥 파스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했습니다. 과학과 전통의 지혜가 만나 우리에게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실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발바닥 파스의 효과와 그 원리에 대해 설명되었는데요. 이론만으로는 통증이 사라지지 않겠죠. 이제 실제로 어떻게 발바닥 파스를 붙여야 하는지, 통증 부위별로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스를 붙이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몇 가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파스를 붙이기 전 발바닥을 깨끗이 씻고 완전히 말리세요. 피부에 유분이나 각질이 있으면 파스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가능하다면 파스를 붙이기 전 5분, 10분 정도 발을 따뜻한 물에 담가주세요.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파스의 성분이 더 잘 흡수됩니다. 셋째, 반드시 양쪽 발 모두에 파스를 붙이세요. 한쪽 발에만 붙이면 신체 균형이 맞지 않아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넷째, 파스는 저녁에 붙이고 다음날 아침에 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은 수면 중에 회복과 치유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통증 부위별로 정확한 파스 부착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허리 통증을 위한 발바닥 파스 위치. 허리 통증, 특히 요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발바닥이 가운데 부분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정확히는 발바닥 아치의 중앙, 즉 발바닥에 움푹 들어간 부분의 중앙이 요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스는 세로로 길게 잘라서 발바닥 아치를 따라 붙이되 뒤꿈치 쪽으로 약간 더 길게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뒤꿈치 부분은 골반과 연결되어 있어서 허리 디스크나 좌골신경통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만약 허리 통증이 매우 심각하다면 추가로 발 안쪽 복사뼈 바로 아래 부분에도 작은 크기의 파스를 붙이세요. 이 부위는 신장경락과 관련이 있어 허리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2. 무릎 통증을 위한 발바닥 파스 위치.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발바닥의 앞부분, 즉 발가락 바로 아래 부분과 발바닥 중앙을 연결하는 부위에 파스를 붙이세요. 특히 둘째와 셋째 발가락 아래 부분부터 발바닥 중앙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무릎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스는 앞쪽 발가락 쪽에서 중앙을 향해 대각선으로 붙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만약 무릎 안쪽 내측에 통증이 있다면 엄지발가락 쪽에서 시작하고 바깥쪽 외측 통증이라면 새끼발가락 쪽에서 시작하세요. 관절염으로 인한 무릎 통증이라면 추가로 발등 위쪽 중앙 부분에도 작은 파스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위는 염증과 관련된 반응점이 있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3. 어깨 통증을 위한 발바닥 파스 위치. 어깨 통증은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분들에게 흔하죠. 어깨 통증이 있다면 발의 바깥쪽 가장자리를 따라 파스를 붙이세요. 정확히는 새끼발가락 아래에서 시작해서 발 바깥쪽을 따라 뒤꿈치 방향으로 이어지는 부위입니다.
왼쪽 어깨가 아프다면 오른쪽 발에, 오른쪽 어깨가 아프다면 왼쪽 발에 이 부위를 더 신경 써서 붙이세요. 물론 양쪽 발 모두 붙이되 통증이 있는 반대쪽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만약 목과 어깨가 함께 아프다면 발가락 사이에도 작은 파스를 끼워 붙이세요. 특히 엄지와 검지발가락 사이 부위는 목과 어깨의 연결 부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4. 손목 통증을 위한 발바닥 파스 위치.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한 손목 통증이 있다면 발 앞부분 바깥쪽, 즉 새끼발가락 아래 부위에 집중하세요. 이 부위는 손목과 팔꿈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스는 새끼발가락 바로 아래 부위에서 시작하여 발바닥 중앙을 향해 붙이세요. 크기는 너무 크지 않게 약 3cm, 3cm 정도면 충분합니다. 만약 마우스를 많이 사용해서 생긴 손목 통증이라면 추가로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 사이 부위에도 작은 파스를 붙이세요. 이 부위는 손의 엄지와 검지 사이 부위와 연결되어 있어 마우스 사용으로 인한 통증 완화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5. 목 통증을 위한 발바닥 파스 위치. 목 통증이나 거북목 증후군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발의 뒤꿈치 부분에 집중하세요. 특히 뒤꿈치의 중앙에서 약간 안쪽으로 들어간 부위가 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스는 뒤꿈치 중앙에서 시작하여 발바닥 중앙을 향해 약 5cm 정도 길이로 붙이세요. 목 뒤쪽이 특히 아프다면 파스를 뒤꿈치 끝까지 확장하여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발가락 끝부분, 특히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의 끝부분은 두통과 목 긴장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 부위에도 작은 파스를 붙이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파스 부착 시간과 교체 주기. 파스는 기본적으로 저녁에 붙이고 아침에 떼는 것이 좋지만 통증의 정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매우 심한 통증이라면 하루 종일 붙이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단, 피부가 예민한 분들은 피부 자극을 방지하기 위해 12시간 이상 붙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파스는 매일 새 것으로 교체하세요. 같은 파스를 계속 사용하면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또한 같은 위치에 계속 붙이면 피부가 자극될 수 있으므로 매일 조금씩 위치를 바꿔가며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점은 꾸준함입니다. 발바닥 파스는 즉각적인 효과보다는 지속적으로 사용했을 때 그 효과가 누적되어 나타납니다. 최소 2주 이상, 가능하다면 한 달 이상 꾸준히 사용해 보세요. 지금까지 통증 부위별 발바닥 파스 붙이는 정확한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여러분의 일상에 어떻게 발바닥 파스 요법을 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통증 없는 삶을 되찾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발바닥 파스의 놀라운 효과와 과학적 원리, 그리고 통증 부위별 정확한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 여러분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로운 건강법을 접하면 나중에 시작해야지, 시간이 나면 해봐야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통증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치할수록 더 심해지고 결국에는 일상생활 자체를 어렵게 만듭니다. 발바닥 파스 요법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간편함입니다. 하루에 단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그 5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일주일 실천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일차 통증 평가와 준비하기. 첫째 날에는 현재 자신의 통증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통증의 강도를 1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어떤 상황에서 통증이 더 심해지는지 기록해두세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준비물을 갖추세요. 발바닥 파스는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파스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급적 피부 자극이 적고 지속 시간이 긴 제품을 선택하세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온열감이 약한 제품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물 체크리스트. 발바닥 파스 일주일치. 따뜻한 물을 담을 수 있는 세숫대야, 수건, 가위 파스를 필요한 크기로 자르기 위해 2, 3일차 기본 적응 단계. 첫 이틀은 몸이 파스에 적응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는 앞서 설명드린 방법대로 파스를 붙이되 시간을 조금 줄여서 6, 8시간 정도만 붙이세요. 피부가 예민한 분들은 더 짧게 4, 6시간만 붙여도 괜찮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것은 완전히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우리 몸은 새로운 자극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눈에 띄는 효과가 없더라도 계속 진행하세요. 4, 5일차 효과 감지 단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4일차부터 미세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통증이 조금 덜하다든지, 평소라면 아팠을 상황에서 통증이 약해진다든지 하는 작은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이 시기에는 파스 부착 시간을 8, 10시간으로 늘려보세요. 저녁 식사 후 붙여서 다음날 아침까지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또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함께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발바닥을 마사지하거나 발가락을 앞뒤로 구부리는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침에 파스를 뗀 후 1분만 투자하세요. 6, 7일차 효과 확인 단계. 일주일이 거의 끝나갈 무렵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명한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첫날 평가했던 통증 강도를 다시 체크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2, 3점 정도 통증이 감소했다고 보고합니다. 이제는 파스를 좀 더 정확한 위치에 붙이는 것에 집중하세요. 앞서 설명드린 통증 부위별 위치를 참고하여 자신의 몸이 어떤 위치에 더 반응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주차 이후 지속적인 관리 단계. 발바닥 파스의 진정한 효과는 2주 이상 꾸준히 사용했을 때 나타납니다. 첫 주에는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라면 2주차부터는 실질적인 회복이 시작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매일 파스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통증이 크게 줄어들면 일주일에 3, 4회로 줄여도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통증이 다시 심해지기 시작하면 즉시 매일 사용으로 돌아가세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발바닥 파스는 단순한 증상 완화가 아닌 근본적인 균형 회복을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증이 사라졌다고 해서 갑자기 중단하지 마세요.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발바닥 파스 요법의 장점.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누구나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첫째, 부작용 걱정이 거의 없습니다. 약물 치료나 주사 요법과 달리 발바닥 파스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몸의 치유력을 높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부작용의 위험이 매우 낮습니다. 피부가 예민한 경우 가벼운 자극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마저도 경험하지 않습니다. 둘째, 비용이 저렴합니다. 병원 치료에 비하면 정말 미미한 비용으로 통증 관리가 가능합니다. 한 달치 파스 비용은 보통 한 번 병원 방문 비용보다도 저렴합니다. 셋째,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기 위해 시간을 내고 예약하고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잠들기 전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넷째, 다른 치료법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받고 계신 치료가 있다면 그것을 중단할 필요 없이 발바닥 파스를 함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통증이 심한 날과 덜한 날이 반복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통증의 파동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통증이 심한 날에는 파스를 붙이는 시간을 조금 더 늘리고 덜한 날에도 계속 사용하세요.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파스 외에 다른 방법도 함께 해야 할까요? 발바닥 파스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발 마사지를 함께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특히 아침에 파스를 뗀 후 1, 2분간 발바닥을 마사지하면 효과가 증대됩니다. 어르신들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오히려 어르신들께 더 권장됩니다. 약물 치료는 나이가 들수록 부작용 위험이 커지지만 발바닥 파스는 그런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의 경우 2주 이내에 효과를 느끼지만 만약 3주 이상 사용해도 전혀 효과가 없다면 파스를 붙이는 위치를 조금 조정해보세요. 그래도 효과가 없다면 다른 건강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허리, 무릎, 관절 통증을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나중에 해봐야지라고 미루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시작해야지라고 결심하시겠습니까?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작하는 사람만이 변화를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단 5분의 투자로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증 없는 일상, 활기찬 삶은 결코 먼 꿈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발바닥 파스 하나로 그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지혜 빛날 TV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